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서남해의 고수온주의보가 지속되면서 바닷물을 쓰는 육상 양식장에서도 어류 대량 폐사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잇따라 전남에서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전남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안의 환경클린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 업무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은행 안에 꽃집이 개점하는 등 최근 신설되는 금융기관 지점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여름 서남해의 고수온주의보가 지속되면서 육상 양식장에서도 어류 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사용하는 전남 완도 지역 광어 양식장에서는 요즘 기르던 광어들이 대량 폐사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어 10만 마리를 기르는 전남 완도군 고급면의 한 양식장. 작업 인부들이 뜰채를 들고 죽은 광어를 떠내느라 분주합니다. 통로는 이미 폐사한 어린 광어를 담은 노란 바구니로 가득합니다. 지난 사흘 동안 이렇게 5만 마리를 치웠습니다. 앞으로 지금 계속 이 폐사가 이어지면 한 일주일 안에는 거의 10만 마리가 거의 다 폐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양식장에서 광어 폐사가 시작된 것은 보름 전. 고수온주의보 속에 바다 수온이 29도에서 30도를 기록하면서부터입니다. 광어 양식장의 바닷물은 수심 10m에서 채취합니다. 현재 온도계는 27.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28도가 넘어가면 고수온 경보가 발효됩니다. 수온은 다소 안정됐지만 완도, 고흥, 여수 등 해역은 여전히 28도 이상 고수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사 피해가 신고된 광어 양식장은 30여 곳, 완도 지역 광어 양식장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수온이 상승해서 한꺼번에 4도, 3도에도 4도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고기들이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완도군은 고수온 피해 조사와 함께 또 다른 폐사 원인이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피해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고수온 시기에 강진 사투리 저수지 민물 방류와 겹쳐서 광어 양식장은 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고수온 특약을 하지 않은 어민들이 많아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전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루 앞선 민주당에 이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최대 피해지로 지목된 전남에 정치권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는데 속내는 제각각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가 전남에서 열렸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축혀 세운 김기현 당대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전남의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습니다. 호남의 민주화 정신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호남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경제 발전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한 10명 가운데 원전 오염수 방류를 언급한 건 1명. 윤재욱 원내대표는 수산업 1번지 전남에서도 수산물 소비가 줄었다면서도 민주당이 처리수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이제는 혼자만의 전쟁에서 빠져나와 우리 수산업을 지키려는 국민과 정부의 노력에 동참해 하루 전 목포에서 최고위원회를 연 민주당이 전남이 오염수 방류의 최대 피해지라며 총공세를 펼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일본의 폐악질로 인해서 피해받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일본에 제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수산물 최대 생산지인 전남에서 오염수 대신 처리수라는 용어를 쓰며 관련 언급을 자제한 국민의힘. 전남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를 연 뒤 정부 여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며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민심을 챙긴다며 수산 1번지 전남을 잇따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지만 싸늘한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부와 당이 변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선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기차역을 빠져나오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질타를 쏟아냅니다. 해안 투기 방조하는 국민을 비판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남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인재 등용을 약속하며 민심 달래기에 주력했습니다. 그 진정성이
전남도민의 마음에 다 결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잼버리 파행 사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이 연이어 불거진 데다 이에 대한 정부와 집권 여당의 대처도 연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국민들한테 사죄할 건 사죄하고 또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후퇴하는 것 같잖아요. 역사 논쟁으로 국민들을 굉장히 혼란시키고 있고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고 줄 세우게 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년 총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의 불모지에서 차곡차곡 인지도를 쌓아온 출마 예정자들에게 지금 같은 분위기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수도권이 위기라고 느낄 정도면은 우리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위기가 뭐 2배, 3배로 다가오는 것이겠죠. 불필요한 과거 역사 논쟁 이런 것들을 할 시간에 우리 정말 국민들의 삶, 우리 전남 도민들의 내일을 챙기는 노력을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전남 지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낼 계획이지만 각종 논란으로 요동치고 있는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하던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지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3년 7개월 만에 중단되는 걸로 지난 8월 30일까지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고 격리 참여자 등록을 한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목포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8%에서 10%로 상향해 판매합니다. 목포사랑 상품권은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3가지 유형으로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되며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70만 원입니다. 전남경찰청이 스쿨존 야간 속도 제한 완화를 위해 시범 운영지역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전남경찰청은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가운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고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어린이 보행 사고가 1건 이하인 스쿨존 가운데 야간 속도 제한 완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광주 송원초와 서울 광운초 등 전국 8곳의 스쿨존은 지난해 7월부터 심야 속도 제한 완화가 시범 운영 중입니다. 저수지 안전성의 척도는 안전 등급입니다. 하지만 양호하다던 저수지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데다가 대부분 담당자가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매겨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8월 광주 소촌 저수지입니다. 물을 가두기 위해 쌓은 제방이 뚫려 인근 도로와 공장이 침수됐습니다. 같은 해 50일 넘게 장마가 지속되면서 이렇게 무너진 저수지는 모두 10곳. 안전 등급을 살펴봤습니다. 안전 등급은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됩니다. D등급 이하의 경우에 위험하다라고 보는데요. 당시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저수지를 보면 보통인 C등급과 양호인 B등급에서 모두 발생했습니다. 안전하다는 곳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안전 등급을 믿기 힘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주로 유관 검사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기 점검은 기관이나 용역업체의 직원 1명 이상이 분기마다 시행하는데 간단한 점검기구 정도만 사용할 뿐입니다. 제방 내부는 어떤 상태인지, 저수지 아래 설치된 시설은 문제가 없는지 등 겉으로만 봐선 파악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방 안에서 오랜 기간, 장기간에 걸쳐서 누출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물길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 찾아낼 방법이 도저히 없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누수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이와 같은 구조체의 균열에 의한 누수인지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또 시설별 평가 항목과 기준이 있다고 해도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명확히 정하기 어려운 현장이 있고 보는 이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이제 분별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보통 B등급을 많이 이제 하고 누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파손됐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C나 또 파손 등급이 좀 위험하다 싶으면 D등급까지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할 경우
농어촌공사 시설물 점검 129 센터에 긴급 점검을 요청하고 있고 그 결과 D등급이 확인되면 정밀 안전진단 등을 진행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점검 역시 이상 징후 등이 없는 한 유관 점검 방식으로 매긴 등급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저수지의 경우 15,000여 개 중 17%만 정밀 안전 진단을 해 관리자가 어느 정도 강우까지 저수지가 안전한지 알지 못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저수지에 전문적인 점검을 하기 힘들다면 기본적인 정기 점검이라도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9월부터 전라선에 여수 순천에서 서울 수서간 SRT가 운행됩니다. 여수 엑스포역에서 출발해 수서역에 도착하는 SRT는 하루 2차례 왕복 운행해 모두 4차례 운행되며 SRT 추가 운행에 따라 여수 엑스포역을 오가는 고속열차는 매일 36차례 운행하게 됐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과 김희수 진도군수가 어제 진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사주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박 시장과 김 군수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수산인을 돕기 위해 합동 행사를 갖게 됐다며 수산물 가격 안정과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높이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진도 출신인 박홍률 목포시장은 올해 초 고향사랑 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했으며 지역의 수산인 돕기 행사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평군과 대한불교조계종 용천사가 지역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평군과 용천사는 모악산 꽃무릇 축제와 용천사권 관광 개발 사업에 협력하고 사계절 관광 거점 활성화와 치유센터 업무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군이 청소 업무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은 물론 체력 단련장까지 갖춘 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청소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무안 남악에 들어선 환경클린센터. 환경미화원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누울 수 있는 공간과 씻을 수 있는 샤워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쉬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력 단련장도 있습니다. 그동안 미화원들의 휴식 공간은 낡고 비좁았었는데 2층 규모의 환경클린센터가 생기면서 미화원들은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전에 있던 환경보다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다 이제 시원한 에어컨을 쐬면서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환경클린센터는 학생들의 환경교실 장소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 관련 책도 비치돼 있어 친환경 생활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부 환경클린센터를 설립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과 복지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내년 초까지 환경클린센터 2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은행 안에 꽃집이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복합점포형 금융기관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금융 업무를 확대 개편하는 금융센터가 잇따라 개설되고 있습니다. 허연주 앵커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광주은행 목포 하당점 안에 꽃이 가득합니다. 알록달록한 꽃은 물론 난초와 파릇파릇한 묘목도 눈길을 끕니다. 은행 안에 첫 개점한 꽃집입니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화사한 꽃들로 은행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복합 점포 공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월세에 손님도 꽃가게를 따로 운영할 때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일반 점포에 있을 때는 고객의 유입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은행을 찾아주시는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복합점포 1호점인 목포 하당점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복합점포를 5곳까지 늘려갈 예정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은행에 들어오시면 기존의 은행보다 꽃향기가 나는 그런 점포로 고객님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상생점포 1호점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해 NH농협은행도 최근 목포 중앙지점과 2호 광장지점을 통합한 목포 금융센터를 출범했습니다.
기존 개인 예적금 서비스뿐 아니라 기업 금융에 경험이 많은 직원들도 많이 배치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센터는 일반 지점보다는 좀 더 규모가 된 조직이기 때문에 개인 금융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 상생과 주민과 함께하려는 금융기관들의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화연주입니다. 목포권 공공도서관들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도서관 이용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합니다. 목포 어울림도서관은 9월 16일 대통령 연설 공보비서관 출신 강원국 작가를 초청해 글쓰기 그리고 말하기를 진행하고 목포시립도서관은 목포시 상주 작가인 윤소희 작가의 글쓰기 강연을 진행합니다. 초당대학교 학생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장교 시험에 모두 합격해 화제입니다. 초당대학교 군사학과 3학년 김동욱 학생은 지난해 해병대 합격을 시작으로 해군과 육군, 그리고 최근에는 공군 장교 시험까지 합격했으며 김 군은 진로를 고려해 어디로 갈지 결정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이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인호 의원은 여객선 야간 운항 지원 조례 등 도서지역 생활환경 개선 정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아동, 여성, 청소년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영안군이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배와 고구마, 무화과, 대봉감의 가공제품 개발에 나섭니다. 영안군은 가공제품 연구개발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4개 농특산물을 원료로 한 배음료, 무화과 콤푸차, 대봉감 소스, 고구마 무스 등을 개발해 지역의 희망 가공업체나 창업자의 제조법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도내 치안 인프라 확대에 나섭니다. 전남자치경찰위는 나주경찰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도내 경찰서에서 치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스마트 가로등과 CCTV 등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현장을 점검하고 시설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을 농번기철이 다가오면서 무안군이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탄력 운영합니다. 무안군 농기계 사업소는 9월부터 석 달 동안 오전 8시 조기 출근하고 10월에는 토요일 주말 근무를 하는 등 탄력 근무를 시행하며 농기계 운반 서비스와 영농 현장 긴급 출동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국농촌지도자 신안군 연합회와 목포시 연합회는 어제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자 자매결연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자매결연은 양시군 연합회가 도농 간 상생 발전과 우호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제39회 전남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광양 김성민 농가가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최고급 한우고기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도내 16개 시군에서 최고급 한우 22마리가 출품됐으며 최우수 한우는 전국 평균 가격보다 3배가 넘는 킬로그램당 5만 5천 원, 2,8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강진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강진을 남해안 글로벌 관광벨트 사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강진은 훌륭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청자축제와 하멜축제 등 사계절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전남의 중추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광주에서 완도 고속도로 국도 23호선 개량과 카치네제 터널 개설 공사 등을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오후부터 주말 동안 전남권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인 내일 오전에는 목포를 비롯한 전남 남해안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시간당 30에서 60mm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전남 남해안에 30에서 80,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되겠고요. 남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전남 지역은 10에서 50mm로 오겠습니다. 비구름이 폭이 좁은 형태를 하고 있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의 낮 기온 31도, 한평 32도 보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도 흐린 하늘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해남과 강진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겠습니다. 오늘 서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고 남해서부 해상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3시 10분입니다. 비와 함께 내일 전남 해안 지역에는 순간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래된 지붕, 비가 새는 지붕, 한복 한라강판 지붕공사에 맡겨주십시오. 결로방지용 폼강판 제작에서 시공까지 삼복 한라강판은 포스코 정품만 사용합니다. 지붕공사는 역시 삼복 한라강판입니다.